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김대희 씨가 앞자리가 바뀌었죠? 앞자리 항상 제 앞자리는 저기 1번 카메라 감독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숫자 5에서 6으로 바뀌셨죠? 적당히 합시다. 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우리 병사들의 봉급이요. 무려 세 자릿수를 찍는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봉급이 무려 세 자리. 와. 병장 월급이요. 올해부터 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만 원. 와. 작년에 67만 6,100원이었는데 네. 무려 3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우와. 100만 원. 이런 거 할인 입대하고 싶다. 군대를 조금 늦게 갈 걸 그랬어요. 늦게 태어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병은 80만 원이고요. 와. 그리고 50만 원대였던 이병, 일병의 월급도 각각 60만 원, 68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와. 몇천 원이었는데. 1994년에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도 놀라긴 이릅니다. 그걸 또 있어요? 또 있나? 그럼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15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2년밖에 안 남았잖아.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와. 150만 원이요. 와. 아직도 놀라운 소식이 더 남았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이게? 병영 생활관도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 한 생활관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 아세요? 9명 뭐 그 정도 아닌가요? 얼핏 알기로. 맞아요. 9인실로 운영되던 생활관을 2, 4인실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공간이 확 넓어지고요. 안에 화장실 그리고 무려 샤워실까지 마련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인 게 이건 뭐 호텔 아닙니까? 네. 사실 자다가 겨울 때 화장실 가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네. 화장실이 멀기도 하고 가는 길 자체가 춥기도 하고 또 나가면 또 불침번 선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1994년도에는요. 네? 푸세식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죠. 누가요? 예비역 분들이. 현직 장병 여건뿐만 아니라 예비군 제도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가 작년 대비 32%가 인상이 됩니다. 우와. 작년에 6만 2천 원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8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예비군도 끝났는데 민방위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네. 네,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정말 많아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행복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전군 TV 앞으로 모여 전군 부대자랑! 많이 적응했어요 이제 초이 씨가 많이 적응했어. 아니 그게 아 우바야. 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나올 이 부대 역시요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게임 끝이에요. 상대를 압도하는 부대입니다. 보통 부대 이름들이 굉장히 좀 압도적이기는 한데 소위 말하는 생캐들이죠. 네. 이름만 들으면은 끝나는 부대라 뭐 백골, 냉호, 강철, 저희 뭐 쎄쎄쎄. 저번에 갔다 왔다 뭐 화랑 아,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은데 조금 예. 더 뭐 구체적인 힌트 없을까요? 아,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네, 힌트 드릴게요. 뭐야? 뭐야? 이거는 어디 파는 데가 없다. 이제 이게 힌트예요. 오늘 봐버려가지고 어떡해. 부담스러운데요. 작가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요. 일단 힌트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네, 맞아요. 요거. 자, 이게 뭘까요? 빅토리. 빅토리. 왜 이 부대는 창설 이후 모든 전투에서 싸워서 빅토리를. 아, 네. 승리 빅토리를. 부대군요. 그렇습니다. 아, VICTORY. 백전백승의 불패 신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 대한민국 중부전선을 수호하는 최정예 부대 제15 보병사단 승리부대 용사들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여기.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리부대 공보장교 유아연 대위입니다. 여러분, 승리부대 사전은 패배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승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저희 부대의 활약상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개부터 남달라요.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리부대 수색대대 상병 김준호입니다. 오, 수색대대. 아, 이름도 김준호예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휴전선 정중앙을 사수하는 최정예 부대 승리부대. 오늘 멋진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멋지다, 근데. 김준호 선수. 정말 남다른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네. 이렇게 승리부대, 지난 한 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부대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27 보병사단 이기자 부대를 흡수한 부대. 그래서 더 막강해진 부대로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네, 전부 통합된 건 아니고 이기자 부대의 일부 인원이 통합되었습니다. 중부전선을 책임지던 예비사단 이기자 부대가 2022년 12월 1일부로 공식 해체되었는데요. 네. 따라서 예하 부대들이 저희 사단과 제7보병사단, 제2공병여단, 제2포병여단 등 제2군단 예하 부대로 나뉘어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부대가 통합되기도 하는군요. 그럼 부대가 통합되면 뭐가 바뀌는 건가요? 일단 작전 지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승리부대는 기존에 화천에서 철원까지 이르는 휴전선 근처의 완전 접적 지역을 담당했었는데요. 부대 개편이 되면서 이기자 부대의 작전 지역이었던 후방 지역의 작전 지역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휴전선 접적 지역부터 후방 지역까지 넓게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방송 출연이 즐거우신가 봐요. 네. 시작부터 끝까지 미소를 한껏 머금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또한 확대된 작전 지역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신 무기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K1E1 전차, 사륜형 장갑차, K9, K55A1 자주포, K105A1 자주포, 105mm 차륜형 곡사포 화기, 보병 중거리 유도 무기인 현궁, 향상된 81mm 박격포 같은 최신 장비가 전력화됐습니다. 오, 약간 느낌이 병사라기보다는 약간 간부 포스도 좀 느껴지고요. 설명해 주시는데. 부사관 지원할 생각.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더 막강해진 승리부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사실 승리부대 정말 미스테리한 부대입니다. 존재감이 없었는데 있었어요. 어떤 느낌적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유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대단한 부대. 뭔가 그런 느낌? 이런 건가요? 맞아요. 승리부대는요, 은둔형 부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은둔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나타나서 적을 제압하는 부대. 그 어떤 부대보다 든든한 부대라는 거죠. 말로 과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대잖아요. 여러분은 그 승리부대, 은둔형 부대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부대가 민간 요소와 좀 떨어져 있어서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부대가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부대라는 별명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말보다는 행동에 진심인 부대입니다. 이 승리라는 부대명이 말해주듯이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벌써. 뭔가 지금 이름만으로도 희망적이고 용맹한 부대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부대인지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요. 채원 씨 부대 소개서 준비하셨죠? 물론입니다. 승리부대, 정말 승리와 승리의 연속인 부대였어요. 어떤 부대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연전연승의 불패 신화를 창조한 최강의 부대. 항제 전장의 자세로 적과 싸우면 언제든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 휴전선 최북단 정중앙을 사수하는 무적의 부대.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부대. 제15보병 사단입니다. 승리부대 정식 명칭은 제15보병사단입니다. 형제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으며 창설일은 1952년 11월 8일 6.25 전쟁이 벌어지던 그 시기에 강원도 양양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승리부대의 부대우는 위국 헌신하는 정의로운 승리부대입니다. 위국 헌신하는 정의로운 승리부대. 이 문장 하나에 부대의 모든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유대인님, 부대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대 훈인 위국 헌신하는 정의로운 승리부대는 투철한 국가관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정의로움을 겸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대 소개서 살펴볼까요? 네, 승리부대 경례구호는 조금 특이합니다. 충성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대부분은 뭐 충성이나 부대 이름 붙여서 승리인데 그렇죠. 단결, 통일 뭐 이런 걸까요? 김준호 상병님 경례구호 직접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필승! 필승이군요. 필승. 이 보통 필승은 공군이나 해군의 경례구로 알고 있는데 왜 필승이죠? 저희가 불패 신화를 써내려간 선배 전우들의 승리의 혼을 계승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필승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의 승리부대, 경례구호와 더불어 부대구호 역시 멋있습니다. 승리부대의 부대구호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부대 용사다. 둘, 나는 승리 5대 전투 영웅의 군인 정신을 계승한다. 셋, 나는 최고의 전사가 된다. 넷, 나는 보름달 정신을 이어 밝은 병영 문화를 창출한다. 다섯, 나부터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한다. 기백이 남다르네요. 예. 근데 승리부대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부대 마크.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화천이랑 이 홍천이 인접 지역이어서 제가 승리부대 이 부대 마크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승리부대 마크를 보면 이게 관역인가 싶을 정도로 부대 마크가 너무 정직하게 동그랗단 말이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관역판 마크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예비역들 사이에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푸른색은 멍, 붉은색은 피, 그리고 노란색은 고름이다라고 무시무시한 해석을 놓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부대 마크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네, 그 멍피 고름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관역판도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겠죠. 평범해 보이는 이 동심원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붉은 원은 뜨거운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글거리면서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승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는 의미로 사단의 용맹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푸른 원은 차분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그 노란 원은 무슨 의미죠? 네, 그 노란색 원은 사단의 무궁한 번창을 의미합니다. 승리부대를 일컫는 숫자는 15죠. 왜냐하면 15보병사단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음력 15일에는 밝은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 지역을 밝게 비추고 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야 둥근 달이. 이러니까 제가 자꾸 앞자리가 4에서 5가 아니라 5에서 6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보는! 알겠습니다. 자, 승리부대 부대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 살펴볼까요? 네.
승리부대는 2022년 개편 이후 예하 부대로 을지여단, 병계여단, 독수리여단, 포병여단인 명포여단을 두고 있습니다. 예하 부대들 이름 역시 포스가 만만치 않죠? 네, 을지여단은 6.25 전쟁 당시 고성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 7사단을 괴멸시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네. 이에 여단은 고구려의 명장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의 기상을 계승하고자 을지여단으로 명명했습니다. 아하. 번개여단은 번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작전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여단은 하늘을 휘어잡고 조류를 제압하는 독수리의 기상을 본받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명포여단은 줄임말인데 혹시 다들 맞춰보시겠습니까? 명포요. 명포여단, 명사수 포병, 오. 아쉽지만 백발백중, 명사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명불허전. 명실상부? 뭐 다 나오겠네요. 이제 명실상부, 명불허전. 명불허전. 네. 네, 정답은 명품 포병인데요. 이 명이라는 글자 안에 밝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이 밝고 명품 같은 부대가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단의 이름의 뜻까지 알아봤고 진짜 궁금한 거 따로 있죠. 승리부대. 왜 승리부대입니까? 네, 승리부대는 저희 부대의 업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운 전공 때문에 얻게 된 명칭입니다. 어떤 전공이었죠? 승리부대는 1953년부터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어서 무려 10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에 참전했었고 적 사살 5,075명, 생포 24명이라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중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업적은 3.5.1 고지 전투입니다. 오. 자, 3.5.1 고지 전투 어떤 전투인지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원도 고성군 월비산에서 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3.5.1 고지는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였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북한군은 3.5.1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감행했었습니다. 특히나 동굴을 뚫고 후방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3.5.1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15사단에서 사단 야포 부대와 동굴 폭파 기습대 등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치열한 혈전을 벌여 북한군 한 개 사단을 괴멸시키는 등 이 빛나는 전가를 거두었지만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바람에 고지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키진 못했습니다. 아, 정전협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되진 않았군요. 하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는 3.5.1 고지 전투 당시에 북한군 7사단을 상대로 고지에서 더는 전선이 밀리지 않은 덕분에 서부 전선보다 북쪽으로 80km를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 휴전선이 이렇게 물길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끝에 올라가는 거기를 그렇지, 그렇지.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승리부대가 치열하게 버텨낸 덕분에 우리가 영토를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노력에 부대 표창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승리부대라는 명칭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네. 승리 부대의 승리가 지금의 대한민국 그 지형을 만든 거군요. 네. 와, 이 정말 값진 승리 덕에 승리 부대라는 멋진 부대명도 부여받았고, 아, 근데 승리라고 하면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사람 누가 뭐 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승리부대가 지켜낸 영토,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가보시면 3.5.1 전투의 승리를 기리는 전적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전적비를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가봤죠. 통일전망대 정말 이 전망이 너무 좋죠. 가까이 금강산도 보이고 그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 승리부대 덕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승리부대 네, 계속 승리하리라. 만나볼까요? 네, 자랑스러운 승리부대, 휴전 이후 지금까지 중부전선의 요충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에서 GP, GOP 경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비무장지대와 철책선을 담당하는 최전방 부대로 휴전선 155마일의 정중앙에서 중동부 전선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출연한 거군요. 우리 김준호 상병이 수색대대라고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무장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DMZ에서
자랑스럽게 매복과 수색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수행하는 거 또 사실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하물며 적전지가 정중앙이면은 그 사명감이 진짜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휴전선 정중앙에서 이 DMZ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저는 제가 이 밟고 있는 이 DMZ의 수색로가 저희 선배 전우들이 밟아온 수많은 발자국과 흘린 땀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사명감으로 저는 이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휴전선의 정중앙 정말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휴전선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산이 엄청 많잖아요. 네. GOP 근무는 원래부터 고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산악 지역에서의 근무는 엄청나게 고되거든요. 승리부대, 특히나 GOP, GP 근무는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난이도는 정말 최상급입니다. 승리부대는 작전 지역의 78%가 산악 지형입니다. 대성산이나 접근산과 같은 전방 고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형도 매우 가파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악전 부대라고도 불립니다. 산악전 부대. 그러면 이 그 15사단 장병들은 이 산을 무조건 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모든 부대의 작전 지역이 다 해당 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지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악 지형에 익숙해지고 악지형과 이 악기상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산악 지형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악 지역이면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산세가 험하잖아요. 그러면 훈련하기 더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그 번개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GOP 지역이 15사단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입니다. 모두 그 맥데익날드 혹시 아십니까? 알죠? 네, 알죠. 맞습니다. 네. 맥데익날드의 그 M자 계곡이 저희 철책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데익날드의 이 M자처럼 오르막 경사와 내리막 경사가 매우 심해서 맥데익날드 지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맥데익날드. 빠라빠빠빠. 엄청 가파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혹시 신조 계곡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조 계곡이요? 1968년도에 대한민국에 침투했었던 북한 무장대원 김신조가 네, 당시 이 침투로를 따라서 들어올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길이 워낙 험준해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부터 이 계곡을 신조 계곡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조 계곡이 또 승리부대 번개여단 GOP 지역에 있습니다. 김신조의 이름을 딴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접근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험하기로 유명한데요. 인터넷에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썰이 있거든요. 접근산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너무 민간 지역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 루트로 산에서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잡힐 게 뻔하다 보니까 아예 루트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갔는데 헤매도 계속 산만 나오는 바람에 3일을 헤매다 못해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복귀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 근무지를 왜 이탈하고 그래? 예. 예? 아니 우리 김준호 상병은 이런 험난한 지형을 직접 지금 겪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네, 정말 발 디디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구간도 많고 이 로프를 잡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와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면 정말 성취감도 생기고 이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마 행군도 그 가파른 산악 지형에서 합니까? 물론입니다. 수색대대는 100% 산에서 100km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악 지형을 숙달하고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행군 시에는 무조건 산을 타는 코스로 구성됩니다. 자, 여러분 행군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자, 물론 김대희 씨는 해보지 않았지만 천리 행군이랑 산악 행군.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꼭 해야 돼.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그 산악 지역에서 천리 행군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산악 행군은 절대 행군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발 1000m가 넘는 산에서 무박 3일 동안 무박 3일이요? 네, 산악 침투 훈련도 받습니다. 이 저희 수색대대의 핵심 훈련으로 꼽히는 훈련입니다. 근데 무박 3일이라면 설마 잠을 안 자는 건가요? 무박 3일. 네, 그러니까 무박이니까. 당연합니다. 이 15kg의 군장과 장비를 착용하고 1시간에 약 4km씩 이동하면서 해발 1000m가 넘는 대성산, 접근산,
곡계산을 넘는 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이야. 와우, 산 3개를 넘는다고요? 그럼 얼른 등산하면 훈련이 빨리 끝나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 헬기로프 하강 훈련도 하고 전투물자 준비부터 산악 침투 방법 숙달하고 정찰 감시 기지도 구축하고 첩보 보고 및 화력 유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게 정말 고된 훈련인데요. 아무래도 지형적인 여건상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전술 훈련의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수색대대만이 받는 훈련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험난한 지형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훈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대무장지대의 정중앙을 수호한다는 막중한 이 사명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 20대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저 군생활할 때 모습. 거울을 오는 것 같다. 예, 그대로. 생김새도 비슷하고. 예. 네, 자, 근데 오늘 맞다. 유아원데이가 행군계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거를 꼭 말하게 해달라고 뭔가요? 저희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김준호 상병처럼 저희 승리부대의 모든 용사들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저희 부대가 과학화 전투훈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가만있어. 과학화 전투훈련이면은 그 KCTC 훈련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 작년 9월에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육군 과학화 전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각 군단을 대표하는 보병 10개 소대와 해병대 1사단, 보병 2개 소대가 참가했고요. 네. 건물지역 전투, 산악지역 전투를 수행했는데 저희가 아까 산악전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15사단 이하의 3구여단 1대대가 산악전에서 1등 했습니다. 와, 1등! 박수 한번 주세요. 말 그대로 승리부대가 됐네요. 네, 이야. 맞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면 사실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평소에 훈련을 정말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대단한 성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진짜 승리부대 명성에 걸맞는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역시 싸우면 일단 승리하는 부대네요. 네.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 승리부대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승리부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군 부대자랑 다음 주 일요일에도 저녁 8시에 TV 앞으로 모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예리한 촉과 철저한 과학수사로 오늘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육군본부 법제과 한예린 법무관님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사들의 인권 지킴이 한예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야, 이 자식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이거 뛰어. 야, 상대 발목 뿌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공만 뺏어. 승부만큼 중요한 게 페어플레이. 말도 안 되지, 이거. 힘들죠. 본인이 당했던 가혹행위를 필승법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 이겼어요? 그러게요.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활기찼던 주말 오후 의무실엔 병사들로 넘쳐났거든요. 주말에 의무실에? 오, 이거 시작부터 불길한데요. 병사들의 부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종아리 근육통을 호소하는 병사, 아니면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병사, 심지어는 이마가 찢어진 병사까지. 도대체 부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말에 특별 훈련이라도 했나요? 외상을 입은 병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병사들이 다쳤다는 건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탈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병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A병사였습니다. A병사는 의무실에 들어설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혼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더니 곧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그 정도면 상태가 정말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보통 탈수라면은 뭐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더위를 먹었거나 뭐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신까지 잃을 정도면은 이거는 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몇 시간 후에 정신을 차린 A병사. 눈을 떴을 때는 반겨주는 건 주임원사뿐이었는데요. 주임원사는 한참을 가만히 서서 A병사를 응시합니다. 얼굴에는 그리고 의문이 가득했죠. 주임원사의 의문은 이거였어요. 그동안 체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A병사가 왜 갑자기 쓰러졌나 하는 거였죠. 심지어 A병사는 한 달 전에 특급 전사를 달성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더 이상하죠. 특급 전사면은 체력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쓰러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임원사가 A병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A병사는 계속 묵묵부답,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임원사가 다시 한번 입을 뗍니다. 야, 의무실에 온 애들한테 다 이야기 들었어. 한번 털어놔봐.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미 무슨 얘기를 한 거네요. 진짜 무슨 일이지? 순간 A병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A병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러니까 왜 쓰러졌냐고? 사건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병사의 부대에선 1년에 2번, 그러니까 봄, 가을에 큰 대회가 열립니다. 그 대회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내년 딱. 축구 대회. 그렇죠. 봄하고 가을에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죠. 군대 세리가 정말 큰 대회죠. 맞아. 괜히 그 전역한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기는 뭐 월드컵 저리 가라예요. 전쟁입니다. 예. 네. 경쟁이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승팀에게 휴가증이 주어지거든요. 이 부대의 경우도 그랬고요. 각 중대에선 이를 갈고 축구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 목숨을 걸어요. 또 이 같이 축구하다 보면은 또 단합도 되고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군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추억이죠. 맞습니다. A병사가 속한 중대원들은 유독 축구에 진심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축구광이 있었거든요. 바로 B병사였는데요. 하도 축구를 잘해서 별명이 심지어 군날두였습니다. 네. B병사의 축구 실력을 두고 뒷말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선출이라더라, 조기 축구의 레전드라더라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전역을 2달 앞둔 B병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전역 전에 딱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했군요. 운이 없었나요? 맞습니다. 코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치길 여러 번, 준우승만 3차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보다 우승에 목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게 또 사람 미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진작에 떨어졌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준우승만 3번이면 약이 바짝 오르죠. 맞습니다. 축구 대회 일정이 나오자마자 B병사는 병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더니 간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제발 진짜 한 번만 우승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할게. 난 휴가도 필요 없다. 휴가 좀 나오면은 너네 그냥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목숨 걸고 진짜 이번에 영웅 한번 갈아 넣자. 정말 간절했나 봐요. 간절하죠. 뭐 군대 축구 대회가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싸움. 그렇습니다. 네. B병사의 간절한 호소에 병사들도 마음을 가다듬죠. 그날부터 B병사의 지휘 감독하에 축구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B병사의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생겼던 거죠. 뭔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비병사는 대회 전까지 병사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금지 사항이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보통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뭐 전날에 뭐 너무 무리한 훈련을 금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일로 좀 과로가 있는 거를 좀 방지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체력 관리를 해야 하니까 금연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금연도 되네요. 비병사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주말 개인 시간 금지, 주말마다 특훈 예정. 두 번째, 탄수화물, 당류 섭취 금지. 만약에 충성마트에서 발견 시 특훈 예정.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 흡연실에서 발견 시 띵걸음 실시. 쉽지는 않죠. 보통 이제 프로 준비할 때 이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들으니까 이제 재밌자고 하는 놀이에 죽자고 달려드는 뭐 그런 느낌인데 트러블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네요. 뭐 주말 시간이 얼마나 이 소중한데 그거를 금지시키면 그게 되나. 말 그대로 숨도 돌릴 틈 없는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병사들은 외출 외박도 포기한 채 축구 연습에 매달려야 했어요. 오로지 축구 또 축구였습니다. 맞아요. 외출 외박을 포기해야 되면 뭐 장병들 이 불만은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이거. 힘들죠. 연습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병사들은 부대 훈련보다 축구 연습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주말 특훈이 끝나고 나면 병사들의 발에 물집이 잡혔고 또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습을 뺄 수 없었던 건 비병사의 넘치는 의지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비병사의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그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참. 더군다나 주말 특훈엔 축구 시합에 뛰는 병사들만 소집이 된 게 아니었어요. 선진 축구를 해야 한다면서 시합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까지 동원됩니다. 명목은 예비 엔트리. 하지만 이들은 주로 이제 잡일을 떠맡아 했고요. 이게 무슨 선진 축구인가요? 후진 축구 같은데. 지금 저기 우리 그 축구협회 이사님이 또 앉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부분이 좀 무리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 뛰지 않는 나머지 병사들도 주말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결전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첫 경기는 1대0. 1대0. 이겼어. 기분 좋은 승전보를 올렸고 비병사네 팀은 순항을 하는 듯 했죠. 우선 처음에 이겼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영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역습으로 선취골을 상대에게 내준 데다가 공격도 미진했고요. 패스는 번번이 상대에게 끊깁니다. 네, 경기를 하다 보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잘 안 풀리는 날도 있긴 한데 연습을 그렇게 했으면 화가 나긴 했겠네요. 맞습니다. 비병사에겐 안 풀리는 경기라는 거는 있을 수 없었죠. 저녁 전에 마지막 우승 기회였으니까요. 전반전에 소극적인 플레이에 화가 난 비병사는 작전 타임에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너네들 지금부터 물 마시지 마. 뭔 소리야? 왜? 이게 경기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져서 경기를 더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증세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선진 축구를 추구한 비병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막내였던 시절에 치렀던 한 경기가 떠올랐던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전반전에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당시 선임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야, 지금부터 물 마시지 마. 너희한테 필요한 건 간절함이야. 목이 타는 간절함으로 이 안으로 뛰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야, 그러니까 물 마시는 대신 간절함을 마셔라 이거예요 지금? 이걸로 경기를 뛰어라.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 경기 이겼어요? 그러게요. 이거 근데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네. 물을 안 마시고 뛴 그 경기에서
신기하게도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야, 이게 역시 스포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와, 결과를 아무도 모르네. 야. 비병사도 우리 김대희 씨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 비병사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오히려 승리에 대한 갈망으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잘못 각인이 됐네요. 그렇죠. 물을 안 마셔서 승리한 게 아닌데 맞아요. 그 많은 과정들을 건너뛰고 그냥 너무 단순화가 돼버렸네. 그렇지. 아, 이 후임들은 또 무슨 고생이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에서 밀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당했던 가혹행위를 필승법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이 됐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목말라서 제대로 못 뛰었을 것 같은데요. 물 금지령을 내렸지만 병사들의 플레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경기는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고요. 입에선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 자식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안 뛰어? 물을 마시게 해줘야 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병사의 거친 말과 행동이 상대편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병사는 상대편에게 거칠게 태클을 걸라고 지시를 합니다. 야, 상대 발목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공만 뺏어. 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구에서 중요한 게 승부만큼 중요한 게 페어플레이인데 그렇죠. 그 정신을 잃어버렸군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해? 그 뭐 전역회사 내가 옛날에 우승했잖아 이거 한마디 하려고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결과는 결국 2대0. 한 골을 더 내준 채로 지고 말았어요. 그날 제일 열심히 뛰었던 A병사는 결국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의무실에 와서 쓰러지고 말았죠. 다른 병사들도 상태는 이와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축구협회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적인 보견을 한번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뭐 너무 과한 욕심이 불러일으킨 참사죠. 사실 프로도 이렇게는 안 해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무슨 선진 축구야? 학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참 애매하면서 안타까워요. 맞아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군 생활에 차질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과도한 승리욕 때문에 정말 참극이 벌어졌어요.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런데 이건 순수한 마음을 넘어서 집착인 것 같아요. 비병사는 왜 축구 대회에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비병사는 일단 승부욕이 되게 강하고 집착이 되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타인을 이김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 뭐 유능감을 뭐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잘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신념이라고 해도 저는 이 마음이 약간은 좀 이해가 되는 게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대 쓰리가는 이거 뭐 프리미어 리그 그 이상의 의미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좀 과한 거 아닌가. 너무 과했죠. 군대에서 단결을 위한 체육 활동에서 얼차례와 폭언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대를 좀 역행해 나가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차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기에서 이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에게 체육 활동을 권하는 건 어디까지나 화합과 단결력을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맞아요.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축구도 하는 건데 주말 외박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건 처벌 사유 아닌가요?
네, 비병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업무상 관련도 없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후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얼차려를 주거나 가혹행위로 보이는 일도 강요했는데요. 비병사의 이런 행동들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또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비병사는 이제 병사들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 된다. 뭐 강하게 밀어붙이면 따르고 돼 있어.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임일 때 당했던 말도 안 되는 악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물 안 마시면 간절함이 증폭이 돼서 이긴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근데 비병사는 진짜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비병사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승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했겠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따라 물을 마시지 않고 경기를 하니까 이겼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스쳤을 테고 이는 그릇된 사고로 인한 과한 행동 반응으로 보이죠. 그게 우연이었을 텐데. 네. 그렇죠. 팀워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즐기면서 오히려 훈련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즐기는 방법인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외출도 못하게 하고 축구만 시켰으니까 이거는 엄연한 휴식권 침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영내 생활을 한다 해도 정해진 일과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권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비병사의 욕심 때문에 병사들의 정당한 휴식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병사 심보가 정말 고약한 게 축구를 하지 않은 병사들도 주말에 소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 왜 소집했냐? 물 가져와라. 정말 싫어. 공 주워와라. 이런 잡일을 시키려고. 자, 이것도 휴식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가 맞죠? 네, 맞습니다. 비병사는 축구를 하지 않는 병사들에게도 자신보다 후임이라는 이유로 잡일을 시켰는데요. 이러한 지시들은 사적인 지시에 해당합니다. 군은 사적 지시를 금지하고 있고 비병사의 이러한 지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프로 선수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한테 몸 관리를 시킨다면서 충성마트도 못 가게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충성마트를 이용하거나 휴식 시간에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당한 지시는 계급이 높은 간부나 아니면 선임에 의한 지시라고 해도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병사들이 이 비병사가 축구대회 관련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했으면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구 대회에서 개인 행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권리였음에도 말이죠, 이제.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본 장병들이라면 앞으로 불합리한 악습과 관행에 관하여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야죠.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 사건이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도 스포츠 경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부대엔 유난히 운동을 좋아했던 가 병사와 나 병사가 있었습니다. 둘은 체격 조건도 비슷하고 운동신경도 비슷하게 좋아서 부대에선 라이벌로 불리곤 했는데요. 두 사람이 주로 맞붙는 종목은 족구였습니다. 아, 족구. 부대는 축구 아니면 족구죠? 두 개 중 하나. 저는 축구보다는 족구였어요. 어허, 그래서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빵왕 김탁구가 아니라 족구왕 김대구로 불렸습니다. 아, 김족구라고 제가. 김족. 예, 불렸죠. 좋고. 네. 와. 그러던 어느 날 가 병사의 소대와 나 병사의 소대가 맞붙게 됐습니다. 충성마트 냉동식품을 걸고 승부를 가르기로 했는데요. 내기까지 걸었으면 승부욕이 완전 불타올랐겠는데요.
그런데 경기가 한 세트씩 진행될 때마다 가병사와 나병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소대원들 역시 친선 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심을 다해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존심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 얼마나 치열했을지 안 봐도 눈에 환하네요, 진짜. 네. 결국 경기는 나병사 소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병사의 소대의 누군가가 저쪽 팀은 족구를 너무 못한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도발을 했던 겁니다. 이겼으면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 왜 도발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가병사는 발끈하고 마는데요. 해당 발언을 한 병사에게 먼저 주먹을 날리고 만 겁니다. 이는 곧 순식간에 전체의 싸움으로 번졌고 연병장은 이내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내기가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네요. 지나가던 주임원사가 이를 발견한 후에야 싸움이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싸움에 참여해서 폭행에 가담했던 병사들이 모두 부대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요.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했던 병사들 역시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족구였으나 끝은 이제 격투기로 끝난 그런 사건인데 뭐 이게 그 승부욕이 잘못 발동하면은 꼭 이렇게 싸우거나 안 좋게 끝이 결말이 나죠. 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기가 돼버렸네요. 사실 이제 원인 제공이야 누가 했든 간에 먼저 주먹을 날린 거는 가병사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병사가 제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리 비하 발언을 들어서 싸움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하는 것은 영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심할 경우 군형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는 B병사의 과도한 승부욕 때문에 축구 경기 중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증세를 보였고 결국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B병사가 A병사를 비롯한 다른 병사들에게 경기 중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거. 자,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분이 아니라 징계 처분만으로 끝난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휴가 단축부터 군기 교육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다는 가중 사유가 있죠. 그래서 강등 처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부상자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게 B병사 때문인데 경기 중에 욕을 하거나 뭐 상대에게 거친 태클을 하라고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열심히 뛰다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것도 B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약 병사들이 B병사의 강압적인 태도나 언행으로 인해 지시에 따르다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B병사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내무 생활 중 심한 장난으로 인해 병사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무 생활도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면 국가는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병사가 다른 병사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도한 승부욕 때문에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승부욕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각급 부대에서는 화합과 단결을 위한 집단 운동을 추구하도록 운동 문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된 운동 경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을 되게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활동은 친목, 도모와 단결력을 위해서 군에서 권장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오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뒤에는 블라인드 처리가 됐네. 네, 저도 이게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점점 남녀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길래 남녀 문제까지 나왔을까요? 근데 보통 폭로글이 올라오면 바로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초에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조사가 이루어지기엔 뭔가 글의 내용이 좀 애매했거든요. 도대체 혹한기 훈련이 있었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